들어갑니다. 1문단 주택임대차는 임차인이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기간 동안 목적물인 주택을 사용한 후 기간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반환받는 계약이다. 주택임대차의 개념 정의를 내리면서 시작했고요. 법과 관련된 지문이긴 하지만 다행히 주택임대차 자체는 우리에게 그렇게 낯선 내용은 아니죠. 말 그대로 월세나 전세를 계약해서 집을 빌려서 사는 것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적혀있는 정의는 읽으시면서 내가 알고 있는 그 전세, 월세 그 개념이 법적으로는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구나. 그 표현만 익숙해지시면 될 것 같아요. 법과 관련된 지문입니다. 당연히 주체를 1차적으로 구별해 주셔야 해요. 임차인이라는 주체가 있고 임대인이라는 주체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임차인과 임대인을 잘 구별을 해주셔야 하고 이때 임대인을 주택의 소유자라고 한다. 임대인이 집을 빌려주는 사람, 임차인이 집을 빌려서 사용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 집을 빌리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지급하고 정해진 기간 동안 주택을 사용을 한다라고 적혀 있는데 마찬가지 이 글에서는 이 임차인이 빌려서 사용하는 주택을 지금부터 목적물이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반환받는다. 임대차를 체결하여 임차인에게 발생하는 권리인 임차권은 채권에 해당한다. 채권을 가진 사람은 원칙적으로 특정한 채무자에 대해서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고 제3자에게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임차권이라는 권리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말 그대로 임차권이니까 집을 빌리는 임차인에게 발생하는 권리를 임차권이라고 부르는 거구나. 이때 임차권이 채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특정한 채무자에 대해서만 이러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읽으시면서 바로 떠올려 주셔야 해요. 이때 말하는 특정한 채무자는 당연히 앞에 나왔던 누구를 가리키는 표현이다. 임차인의 상대방인 임대인을 가리키는 표현이다라는 거 떠올려 주시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제3자에 대해서는 임차권을 주장할 수가 없다. 반면에 소유권이나 저당권, 전세권 등 물건에 대한 지배권이라 할 수 있는 물건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 글에서 지금부터 채권과 물건이라는 이 두 가지 권리를 구별을 해 주셔야 되고 이때 물건에 해당하는 아이가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이런 아이들이 있다고 하니까 예시 전부 챙겨 놓으셔야 되죠. 물건입니다. 임차권 앞에 있었던 채권과 대조되는 아이니까 당연히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나와야 하고요.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누구에게도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라는 거랑 같은 말인 거네요. 따라서 물건은 일반적으로 채권에 우선하는 효력이 인정되며 같은 물건들 사이에서는 선순위 물건이 후순위보다 우선한다라고 적혀 있는 거 여기 형광펜 칠해놓고 계속 읽을게요. 물건이 채권보다 우선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하는 거 문제 없으시죠?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권리니까요. 그리고 같은 물건들 사이에서도 선순위 물건이란 게 있어서 이름 그대로 후순위 물건에 비해서 조금 더 우선순위를 부여해주는 물건이 존재한대요. 이 지문 다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지금 1문단의 이 문장이 전체 글에 대한 스포일러였죠? 복선이에요. 그래서 임차인은 계약을 맺은 임대인에 대해서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고 특정한 채무자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고 매매 등으로 주택의 소유권, 물건이니까요. 주택의 소유권이라는 물건이 변경되면 새로운 소유자에게는 임차권을 주장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물건에 비해 채권이 밀리는 데다가 채권 자체가 제3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권리였으니까요. 그래서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로 1문단이 마무리가 되었네요.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문제 상황 제대로 챙겨갈게요. 어떤 경우에? 매매 같은 것을 통해서 주택의 소유권이 변경되면 이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부터 임차인의 이러한 권리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어떠한 해결책이 나와야 되겠죠. 그대로 2문단.
자, 지금부터 사실은 이 문단이 하나의 문단, 3문단이 하나의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사실은 글을 읽어보시면 이 문단의 내용이 두 개로 쪼개져 있으셔야 되고요. 3문단의 내용도 두 개로 쪼개져 있으셔야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읽으면서 잡아가 볼게요. 위에 있었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민법에는 전세권이 있습니다. 역시나 해결책 제시해주고 있는 거네요. 전세권은 보증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약정 기간 동안 이용한 후 부동산을 반환하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권리로 임차권과 내용이 같지만 물건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여기를 체크해 주셔야 되겠네요. 임차권과 내용이 같습니다. 앞에 있었던 이러이러한 내용이요. 보증금을 지급한 다음에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고 반환한 다음 보증금을 돌려받는다 하는 내용은 동일하지만 뒤에 있는 거 물건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길래 나는 위에 올라가서 전세권이라고 적혀 있는 데다가 세모를 해 놓을게요. 1문단에서 물건에 해당하는 키워드를 전부 다 세모했었으니까 키워드 통일. 그러니까 1문단의 문제 상황이 임차인이 가지고 있는 임차권이 채권이었기 때문에 다른 물건에 밀린다 하는 문제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전세권은 임차인에게도 물건과 동등한 지위의 물건을 성립해 준다라는 차원에서 해결책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임차한 주택의 전세권을 설정하면 임대차 내용이 등기부에 기재된다. 처음 나온 내용이니까 체크. 내용이 등기부에 기재가 된대요. 이때 말하는 등기는 부동산에 관한 물건의 권리관계를 등기부에 기재하여 공시함으로써 제3자가 해당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라고 적혀 있는 거 읽으시면서 당연하지 하면서 끄덕끄덕 해주시면 충분. 지금 관건은 전세권이 물건이다 였고요. 물건이라는 말은 당연히 제3자에게도 이러한 권리가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제3자에게도 내용을 알리는 제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구나. 전세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데 대체로 임차인의 지위가 낮은 현실에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기는 쉽지 않다라는 새로운 문제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를 또다시 해결하기 위해 이러한 임차인의 지위를 보호하여 국민 주거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내가 아까 시작할 때 얘기했던 부분, 사실은 이 문단은 이러한 앞에서 내용이 끊어져 있으셔야 합니다. 윗부분은 전세권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아랫부분은 다른 해결책에 대한 내용이에요. 해결책이 두 개가 제시된 거예요. 두 번째 해결책 마저 읽으러 가볼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특별법이 있습니다. 이 법률은 임차인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임차권에 물권적 효력을 부여하여 임차인의 지위를 강화하는 거예요. 차이점 잡으실 수 있나요? 원래는 임차권은 채권이었단 말이죠. 원래는 채권인 임차권에 특정한 요건이 갖추어지면 물권적 효력을 부여하는 거예요. 위에 있는 전세권은 얘 자체가 물건인 거고요. 지금부터는 채권인 임차권에다가 물권적 효력을 부여하겠다인 거죠. 밑줄 그어 놓을게요. 이때 말하는 요건은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는 것과 전입신고를 마치는 것이다. 요건이 두 개가 충족되어야 한다는 얘기네요. 동그라미 1번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야 하고요. 동그라미 2번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이렇게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요건을 충족한 다음 날부터 임차권은 제3자에게도 대항력을 갖습니다. 이 문장의 체크 포인트는 두 가지예요. 일단 첫 번째, 다음 날부터 라고 적혀 있는 시간 표지 눈여겨봐 주세요. 법률 지문에서 특히 문제로 많이 나오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요건을 충족하면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되는 거고요. 이 다음 날부터 임차권은 제3자에게도 대항력이라는 걸 갖게 됩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임차권에 드디어 물권적 효력이 생깁니다 하는 거랑 똑같은 말인 거죠. 그래서 대항력이라는 표현이 새롭게 나왔으니까 이 단어만 체크해 놓으시면 충분하겠네요. 물권적 효력이 갖추어지는 걸 대항력을 갖춘다라고도 표현하는 거구나.
요건만 갖추면 효력이 발생하고 임대인의 동의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하죠.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단점을 보완하는 거였으니까. 임대인의 동의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가능하다. 여기까지 이문단이었습니다. 임차인이 가지고 있는 임차권이요. 다른 물건에 밀리는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방법들이었어요. 첫 번째, 다른 종류의 물건인 전세권을 설정한다. 혹은 두 번째, 가지고 있던 임차권에다가 대항력이란 것을 부여한다. 이렇게 두 가지 내용. 정리 끝. 3문단, 대항력을 갖는다는 것은 제3자에게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이다. 예컨대 임차한 주택이 경매되면부터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임차한 주택이 경매되었다는 말은 잠깐 올라갔다 올게요. 1문단의 마지막 줄, 매매 등으로 주택의 소유권이 변경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애초에 문제가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임차한 주택이 경매되어서 매매 등으로 소유권이 변경되게 되면 일반적으로 임차권은 소멸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까지는 사실상 이 문단에 있었던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해 준 거고요. 새로운 내용은 그 뒤에 이어지는 거죠. 임차인은 이에 덧붙여 라고 했으니까 지금부터 추가되는 내용. 임차인은 이에 덧붙여 주민센터 등의 공공기관에서 주택임대차 계약서의 확정일자라는 것을 받을 수 있다. 우선 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체크해 놓으시면 확정일자라는 것을 덧붙여서 받으면 우선 변제권을 확보한다라고 적혀 있는 거라서 나는 여기에다가 동그라미 3번을 해 놓을게요. 이 문단에서 얘기했던 대항력이 갖추어지기 위해서 두 가지 요건이 필요했던 거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확정일자라는 것까지 받으면 우선 변제권이란 게 생긴다. 임차한 주택이 경매되었을 때 임차인은 자신의 우선 변제권 성립보다 뒤에 설정된 물건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 말 그대로죠.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우선 변제권이 있는 사람은 뒤에 있는 물건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이다. 했던 말 반복. 우선 변제권의 효력은 대항력과 확정일자가 모두 갖추어진 날부터 발생한다. 방금 읽으신 문장에서 체크포인트 모두 갖추어진 날부터 바로 발생을 하는 거예요. 1번, 2번, 3번 요건이 충족되면 그날부터 우선 변제권이 생긴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취지에서 대항력을 갖춘 소액 임차인에게는 정해진 금액까지의 보증금을 선순위 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최우선 변제권까지 부여한다 라고 해서 3문단도 마찬가지 또 한부터 내용이 끊어져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에 있는 내용은 확정일자를 받아서 그냥 일반적인 우선 변제권을 확보하는 거였고요. 아래에 있는 내용은 그 중에서도 최우선 변제권을 부여받는 경우니까요. 그럼 다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대항력을 갖추었는데 심지어 거기에다가 소액 임차인에 해당하면인 거잖아요. 여기 추가된 조건을 체크를 해주셔야 되죠. 소액이면 정해진 금액까지의 보증금을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체크해 놓을게요. 정해진 금액까지의 보증금, 리미트가 있다는 얘기네요. 소액 임차인으로 인정될 수 있는 보증금의 기준과 최우선 변제권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며 지역에 따라 다르다 하길래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거고 지역에 따라도 차이가 있다는 말이구나 표시만 해두었습니다. 필요하면 돌아올게요. 4문단. 주택임대차가 만료되었는데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기도 한다잖아요. 그러면 눈치채 주셔야 합니다. 지금 아예 문제되는 상황이 바뀐 거죠. 그 전까지는 살고 있는 와중에 경매나 매매 등으로 소유주가 바뀌는 경우가 문제였던 거고요. 지금부터는 주택임대차가 만료되어서 계약기간이 끝났습니다. 그 이후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이런 문제 상황이니까 화제 제대로 잡아주세요. 주택임대차는 이제 만료되었습니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문제가 새롭게 생긴 거예요. 이 경우 임차인은 이사를 가면 자신의 권리 순위가 상실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게 된다. 이런 문제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가 포함되어 있다. 해결책이니까 체크해 주셔야 되죠.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주택임대차가 끝난 이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사용하는 해결책이에요. 이는 종료된 임차권을 법원의 명령으로 등기부에 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관할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이 이를 심리하여 결정한다라고 하니까 일단은 임차인이 신청을 해야 하는 거구나 가볍게 잡아주시고 최종 결정은 역시나 법원의 명령으로 이루어진다. 이때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던 임차인도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게 된다. 체크해 주셔야 되겠네요.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한편이라고 했으니까 앞에서 가볍게 끊어 놓으시고 한편 임차권이 등기된 뒤에 해당 주택에 새로 임대차를 체결한 다른 소액 임차인은 보증금의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도록 하였다. 말인즉슨 앞에 있었던 이 사람에게 우선 변제권이 생기고 나면 이 사람보다 더 우선시되는 사람은 이제 생기지 않는다인 거네요. 이 사람의 권리를 최우선시 해주겠다라는 말인 거고요. 임차권 등기를 한 임차인이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상하지 못한 손해라는 건 우선 변제권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 사람에게 우선 변제권을 주고 그보다 더 우선시되는 변제권은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끝나는 글이었어요. 까지 지문 설명 끝. 문제 풀러 갑니다. 21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틀린 것을 골라주셔야 되고 1번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지위를 강화한다. 맞는 말이죠. 이 문단에 있었고요. 1번, 2번 요건이 충족이 되면 임차권에 물권적인 효력을 부여해서 지위를 강화해준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요. 2번 주택임대차가 체결되면 관할법원은 임대차 내용을 등기부에 기재해야 한다. 주택임대차 계약이 체결됐다고 해서 임대차 내용을 등기부에 기재하는 건 아니었죠. 임대차 내용을 등기부에 기재한다는 것은 임차권에 물권적 효력을 성립하게 만들어주는 거여서 이 문단에 의하면 주택임대차가 체결되었을 때 법원이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전세권이 설정이 되었을 때였고요. 그리고 동시에 전세권이 설정되면 임대차 내용을 등기부에 기재한다라는 말이 있기는 했지만 그거를 관할 법원이 한다라는 얘기는 또 없기 때문에 2번이 틀린 말. 3번 주택임대차가 만료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의 목적물 다른 말로 바꾸면 주택이었죠. 사용했던 주택을 반환해야 된다. 맞는 말이에요. 4번 최우선 변제권이 있는 소액 임차인이더라도 보증금의 전부를 반환받지 못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이 왜 나왔는지 기억이 안 나시면 찾으러 돌아가셨어야 했고요. 최우선 변제권이 적혀있는 3문단 내용 확인해 보시면 최우선 변제권을 갖추는 소액 임차인도 정해진 금액까지 최우선으로 변제를 받는다라고 적혀 있으니까요. 정해진 금액의 정도에 따라서 전부를 반환받지 못할 수 있다. 맞는 말인 거죠. 5번 어떤 물건에 대한 지배권을 모든 사람에게 주장하려면 물건에 대한 지배권 다른 말로 바꾸면 물권인 거고요. 물건을 모든 사람에게 주장하려면 해당 물건에 대한 물건이 필요하다. 너무 맞는 말 1문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2번 기억, 니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을 골라주셔야 되고 기본적으로 기억, 임차권은 채권이었고요. 니은, 전세권은 물건이었습니다. 이까지는 다들 잘 잡으셨을 것 같고요.
1번 기억을 가진 사람은 원칙적으로는 임대인에게만 계약 내용에 따른 행위를 요구할 수 있다. 채권이니까 맞는 말. 2번 니은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하는 게 단점으로 제시가 되어 있었죠. 맞는 말. 3번 니은을 가진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동안 목적물이 되는 주택의 소유권을 가지게 된다. 니은을 가진 임차인, 임차권의 내용과 관련된 선지였고요. 임차권은 주택을 정해진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 거지, 그렇다고 해서 주택의 소유권이라는 물건이 생기는 건 아니니까 3번 선지가 틀린 내용이 되는 거네요. 특히 법과 관련된 지문에서 대상이 되는 물건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와 그 대상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는 명백히 다르니까 이거 두 가지 확실히 구별을 해 주셔야 돼요. 4번 기억이나 니은을 가진 사람은 계약상의 주택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이 선지 많이들 낚였거든요. 주의하셔야 돼요. 적혀있는 내용은 그냥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기억과 니은의 차이는 누구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느냐의 차이였죠. 임차권은 당사자, 특정인에게만 할 수 있고 물건, 전세권은 모든 사람에게 다 할 수 있다라는 차이가 있긴 하지만 4번 선지에서 누구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라는 언급이 나와 있는 건 아니니까요. 4번 선지는 그야말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선지였던 거예요. 기억을 가지고 있는 임차권의 주인, 임차인도 특정 임대인에 대해서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이 선지는 맞는 말이 됩니다. 5번 일반적으로 니은은 기억에 우선하는 효력이 인정된다. 물건이 채권보다 우선시된다. 너무나 맞는 말. 23번 문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을 골라주셔야 되고 1번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면 임차한 주택이 경매되더라도 임차권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대항력을 갖추었다는 말은 1번, 2번 조건을 충족해서 임차권에 물권적 효력을 부여한다는 얘기였고요. 임차권 자체에 물권적 효력이 성립이 되었으니까 소유주가 변화하더라도 임차권 자체가 충분히 유지될 수 있겠죠. 맞는 말. 2번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계약기간 동안 우선 변제권이 생기지 않는다. 맞는 말이죠. 우선 변제권이 성립되려면 1, 2, 3번 조건이 모두 충족이 되어야 하는데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2번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거니까 우선 변제권은 성립되지 않을 거예요. 3번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1번, 2번 조건을 충족한 임차인이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3번 조건까지 충족을 하면 다음 날부터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발생한다. 포인트는 다음 날부터인지 여부가 문제인 거고요. 다음 날부터 생기는 게 아니라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의 효력은 3번 조건을 모두 갖춘 그날부터 발생하는 거였거든요. 3번이 틀린 말. 4번 소액 임차인이 다른 지역에서 새로운 임대차를 체결하면 그 지역에서는 최우선 변제권을 부여받지 못할 수도 있다. 포인트는 다른 지역에서가 되는 거고요. 3문단 마지막 줄에서 지역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적혀 있었으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요. 5번 임차한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한 날에 주택의 다른 물건이 성립되면 임차권은 새로운 물건보다 후순위가 된다. 주택 인도 받았고요.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1번, 2번 조건을 충족했는데 문제는 그날 당일에 라고 적혀있는 이 표현인 거예요. 1번, 2번 요건 충족에 따른 대항력은 그 다음 날부터 갖추어진다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일은 아직까지 대항력이 성립하기 전인 거고요. 대항력을 갖추기 전에 다른 물건이 먼저 성립이 된 거니까 이때의 임차권, 채권에 불과한 임차권은 새로운 물건보다는 당연히 후순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5번 선지 맞는 말.
24번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맞는 것을 골라주셔야 되고, 보기, 을이 갑에게 2억 원의 보증금을 지급하고 여차저차해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을은 2021년 2월 5일에 A주택으로 이사를 했고요. 1번 조건 충족,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2번 조건 충족. 하지만 계약기간 내내 확정일자는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1번, 2번 조건을 통해서 대항력, 임차권 자체에 물권적 효력이 성립하기는 했을 거고요. 하지만 확정일자는 받지 않아서 3번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니까 우선 변제권은 생기지 않았겠네요. A주택에 거주해 오던 을은 임대차 만료를 앞두고 이사갈 집을 구하여 새로운 임대차를 체결하였고 2022년 12월 4일에 갑에게 기존의 임대차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갑은 사정이 생겨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한다고 통보했다. 갑은 임대차가 만료된 현재까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문제 상황 확실히 잡아두셔야 되죠. 임대차가 만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문단에 있었던 그 제도를, 임대차 등기 명령 제도를 활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대로 적절한 걸 찾아서 선지 내려가시면 1번, 을은 2022년 12월 4일부터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은 임대차가 만료된 이후에 문제가 생겨서 신청하는 거니까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 2021년 2월 5일로부터 2년이 초과한 2023년 2월 5일이라는 내용이 앞에 적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기는 틀린 부분. 2번, 을은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는 즉시 갑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틀린 말이죠. 신청하는 즉시 될 리는 없고요. 을이 신청을 하고 나면 법원이 심리를 해서 결정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니까요. 법원의 결정이 필요해서 즉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는 없다. 3번, 을은 기존의 우선 변제권이 유지되도록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3번 선지 틀린 이유, 을은 지금 우선 변제권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기존의 우선 변제권이 유지된다 하는 말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죠. 4번, 을의 신청으로 임차권 등기 명령이 내려지면 갑은 A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할 수 없다. 이거 마찬가지. 임차권 등기 명령이 내려지면 을에게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생기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갑이 다른 사람에게 매도를 할 수 있는 권리의 침해가 생기는 건 아니어서요. 소유권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어서 앞에 나왔던 거 22번의 3번 선지랑 같은 맥락이에요. 임차권의 내용과 관련해서 소유권에 무슨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다. 임차권의 내용과 관련해서 소유권에 어떠한 제한이 가해지지는 않는다. 똑같은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5번. 을의 신청으로 임차권 등기 명령이 내려지면 을이 이사를 가더라도 을이 가지고 있던 임차권은 등기부에 기재되는 거였어요. 그게 임차권 등기 명령이었습니다. 25번 문제. 디귿의 이유를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지문 읽으면서 이미 설명했습니다. 계약이 만료된 이후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통해서 임차권 등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면 그 사람에게는 우선 변제권이 성립되는 거였고 그 이후에 다른 최우선 변제권은 성립되지 않도록 한다. 즉, 이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를 신청했던 임차인의 권리를 가장 우선으로 보호해 주겠다라는 취지인 거죠. 그거를 감안했을 때 정답은 4번 선지가 됩니다.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어 버리면 지금 등기부 상에 있는 선순위 물건 임차권 등기를 신청했던 이 사람이 우선 변제권이 생기는 거였잖아요. 그 선순위 물건보다 다른 사람이 우선 변제되어서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그거를 방지해 주는 거였고요. 나머지 선지들 크게 문제는 없었는데 가장 오답률이 높았던 3번 선지 주의해서 보시면 3번 선지 최우선 변제권이 생기면 원래 임차인이 가지고 있던 우선 변제권이 사라지기 때문에 라고 되어 있잖아요.
최우선 변제권이 생긴다고 해서 임차인이 가지고 있는 우선 변제권이 아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이 사람이 우선적으로 변제받던 게 최우선 순위에 비해서 밀리는 건 사실이지만 여전히 이 사람은 다른 후순위 물권자보다는 앞서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순위상 뒤로 밀린다고 해서 가지고 있는 우선 변제권 자체가 아예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주의해 주셨어야 합니다. 나머지 선지는 크게 어려움이 없으셨을 것 같아서 이 세트 여기서 설명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고생했어요.